일단 과제 넘버 4는 과제 설명서를 4개를 나눠드릴 계획이고 오늘은 일단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0번째 설명서는 과제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런 과제들, 요거는 뭐 지금 앞에서 읊는 것보다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 .pdf 파일을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신도 살짝 시간을 들여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당신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요약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읽어보세요. 일단 그 첫 번째 페이지만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가 도입부니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의 연장선을 지금 읊어놨다 보시면 돼요. 우리 평소에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거 if문 어떻게 짜지, for은 어떻게 짜지, 문장 단위 내지는 코드 단위로 고민을 해가면서 과제 해결했을 텐데,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진짜 막히는 부분은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 파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연습을 하기 위해 과제 넘버 4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자, 우리 과제 넘버 2랑 3는 되게 리스트 2개만 갖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듀얼 짜는 입장에서는. 그죠? 거기에 뭐 길이가 7이고 앞에 있는 게 힘이고 내 캐릭터 리스트고, 또 그래서 내 캐릭터 영등하려면 저 리스트를 어떻게 대괄호 0, 1, 2, 3, 4 순서로 해야 되냐. 아무튼 이 듀얼 안에서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범주가 매우 의도적으로 축약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복붙을 써가면서 쉽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과제 넘버 4는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할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데이터의 크기가 무제한입니다. 이론적으로 무한해요. 그것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이번에는 뭘 리턴하지를 결정하는 걸 해보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전 거 여러분 자유도가 그럭저럭 있었고, 알아서 누구를 영동으로 세우는 함수 정의 잘 작성해서 제출했고, 좀 이따 중간고사 볼 거고, 심지어 우리 수 후반부에는 아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듀얼만 짜는 게 아니라 그 듀얼을 돌리는 코어, 테스터 같은 것들까지 다 구성해서 하나의 GUI 프로그램, 전반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우리 엔딩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냐 배드엔딩으로 끝날 거냐가 지금 관건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반부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기본 목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다양성이에요. 우리 그냥 인트값, 합이 100인 인트값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당신은 어떤 스타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할 겁니까?를 물어보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난 이 스타일로 갈 거니까 이 데이터들 위주로 들고 와서 이 숫자를 믿어내야지와 같은 생각들을 진행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타이밍에 흐르는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를 해보시는 재미를 3주로 넉넉하게 잡아놨으니까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 먼저 하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테스트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한테 튜토리얼을 제공을 할 거예요. 본 게임은 따로 있고, 본 게임은 여러분 제출 다 끝난 다음에 돌릴 겁니다. 본 게임은 따로 있고, 간단한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시를 해서 그거 딱 달성하면 성공입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날려보낼 만한 그런 느낌의 튜토리얼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구경하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 나는 이 세계관 설정 안에서 어떤 스타일로 플레이할 거냐, 그 다음에 설명서도 여러 가지 드릴 거고 영상들도 남겨둘 테니까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미리 여러분이 작성하는 캐릭터랑 동등한 느낌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어엿한 하나의 예시 캐릭터들을 다음 주부터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엔 당연히 여러분이 적을 법한 파이썬 문장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해 가면서,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가면서 우리 수업 마지막 부분 지금 이름 얘기, 데이터 흐름 얘기, 뭐 데이터 코드의 조합,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복습을 진행을 해보시는 걸 의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시작하는 방법, 여기서부터 한번 직접 해봅시다. 지금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압축 풀면 저도 한번 볼게요. 버전 0.5고 파일이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고쳤던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이거 core.py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나오나요?
아까 올라오기 직전에 이걸 바꿔서 아무튼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들도 영상 보세요. 이런 이름의 .py 파일을 한번 우클릭해서 열고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ctrl 이란 친구 열어서 뭔가 좀 복잡합니다. 뭐가 있고 이거 몇 줄짜리냐? 아마 200줄인가 365줄이네요. 뭐 1년이요 무슨.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놨고 일단 다짜고짜 F5를 누르면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하면 뭔가 많은 것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사결정 시작, 데이터 내용물, 그래서 뭐 퍼블릭 셀 이런 거 담겨 있는 것 같고 내 캐릭터, 아까 전에 뭐 캐릭터 얘기 나왔던 것 같으니까 지금 능력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그 막 힘, 민첩, 체력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때는 능력치가 6개였는데 이 게임은 능력치를 일단 3개만 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정한 이름이랑 힘, 민첩, 체력 능력치 일단 10, 10, 10으로 잡아서 드렸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 두 가지는 힘이랑 관련이 있는 팩터인 것 같고 얘는 민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얘는 체력이랑 관련이 있는 소위 말하는 2차 능력치를 밑에 나열을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 캐릭터랑 관련된 정보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뭔가 자원량 해가지고 0/10 한다는 건 아마도 최대 10만큼 들 수 있고 현재 0만큼 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신 게임 자주 합니까? 게임 뭐 합니까? 롤 하면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죠. 그래서 기력은 현재 50, 스태미나가 50 남아있는 상태고 최대 스태미나 50입니다. 만땅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현재 0,0에 있고 내가 서 있는 칸에는 자원이 5개 있고 뭐 밑에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캐릭터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0,0에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 같은 것도 지울 수 있나 봅니다. 지금 거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칸에. 그 다음에 요청이랑 관련된 데이터에서 지금 내가 정한 요청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0번째 요청 해가지고 0,0 자리에 그 주변 2칸 범위 안에서 자원을 25개를 수집해 달라라는 퀘스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리퀘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 시나리오의 목표는 0,0 주변 2칸 범위 안에서 지금 자원이 제가 지금 서 있는 칸엔 5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 5개 줍고 다른 데서 또 20개를 주우면 이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깰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납득이 되죠? 롤이랑 다를 바가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기타 데이터 여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요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작 방법 해가지고 수식을 적고 엔터 쳐서 의사결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직접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점 수식 구성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가면서 이름 목록을 구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여기서 시킨 대로 해봅시다. 여긴 지금 인풋 호출식을 계산하는 중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요 인터랙티브 안에서 입력하세요 깜빡깜빡 하고 있는 데에 가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RET 하고 Shift 빼기에서 언더스코어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쁘게 RET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름들을 목록의 상단에다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점을 짓자, 텔레포터를 짓자, 그 다음에 데포짓 뭔가 좀 납부를 하는 것 같아요. 수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겟더 이게 아마 수집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지금 당장 수집을 하고 싶으면 이 RET 언더스코어 겟더를 고르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일단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RET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적당히 G까지 치면 겟더를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탭을 치고 완성하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하면 수집 행동을 골랐습니다. 계속하려면 엔터 키를 쳐요. 와 같이 이번에 제가 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열심히 장고 끝에 나는 수집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내린 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실제로 수집을 할 거예요. 수집을 한다라는 건 지금 막 내가 자원 10개 들고 있을 수 있는데 0개 들고 있었고 바닥에 5개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거 눈으로 확인했었잖아요. 이제 엔터를 치면 수집 행동이 끝난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나한테 보여주고 지금 보면 자원 5개를 들고 있게 됐어요. 기력은 10만큼을 쓴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서 있던 그 칸의 자원량이 5였는데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5개를 지금 쭈운 거예요. 근데 이 칸에는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게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전에 자원 5개를 수집을 한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청, 원래 25개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20개만 더 수집하면 이 시나리오를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RET 언더스코어 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DIR 언더스코어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아마 디렉션의 줄임말로서 쓰고 있는 것 같죠? 언더스코어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치시면 일단은 이 동네에서 방향이라 함은 상하 좌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지금 0,0 칸에 있는데 그게 아마 사각형 칸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선 사각형을 쓰는 것 같아요. 육각형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0,0에 있지만 왼쪽 칸으로 이동한다라든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싶을 때 당신은 나 아래로 가겠어를 원한다면 이 이름을 골라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아까 전에는 RET 이거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RET gather를 썼었잖아요. 수집을 했어요. 이거 엔터 쳐갖고. 그래서 땅에 있는 5개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또 gather 고르고 엔터 키 치면 아무것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ET 언더스코어 M을 써서 move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이동하겠다는 당연스럽게도 어디로 이동할 거냐를 우리가 추가로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뒤에 dir하고 언더스코어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뭐 당신이랑 나랑 깔맞춤을 하는 게 편하겠죠? 우리는 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dir up까지 골라서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 중간에 띄어쓰기 잘 해두셨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뒀다면 엔터키 치면 우리는 이번에 뭐 할 건지를 고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 행동을 골랐고 위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라고 지정까지 끝낸 셈이 돼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동네에서 2D 게임을 한다, 2D 좌표계를 쓴다라면 X는 평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고, Y축은 이제 위 방향이 음수 방향이에요. 아래 방향이 양수 방향이 됩니다.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는 Y축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게 아래로 꽂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키 치면 원래 저는 0,0에 있었는데 스크롤 조금 올리면 제 위치는 0,-1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이제 0,-1에는 여기도 아까 0,0이랑 동등하게 자원이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것까지 수집을 하면 내 손에 자원 10개를 가득 들고 있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RET gather 적고 엔터를 칩시다. 그렇긴 한데, 아이고 잠깐만, 저 지금 충전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거 당신 오늘 안에 퇴근할 수 있을까? 8분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거 집었네. 그럼 이제 손이 꽉 차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당연스럽게도 내 손에 10개 다 들고 있는데 또 수집하겠다고 하면 땅에 몇 개가 떨어져 있든 더 이상은 집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자체의 목표는 25개를 아무튼 집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손에 이미 10개가 있다. 근데 또 수집을 하고 싶다라면 당신은 손에 들고 있는 10개를 어딘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들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땅에 있는 걸 집을 수가 있고, 아까 막 데포짓이라든가 빌드 베이스라든가 그런 선택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수납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수납되어 있는 자원을 꺼내서 손에 든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건설하는 데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땅바닥에 깔아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점유를 하는 데 쓴다든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초기화돼 버렸네. 내 캐릭터는 지금 논리적으로 사망한 셈이 됐어요. 자, 당신은 지금 0,-1에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내가 gather를 한 번 더 고르면 양손에 자원 10개를 손에 들고 있는 셈이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트, 대기하기, 워프 하는 거에 말 그대로 텔레포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이 수납해 놓은 걸 인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쿠파이가 이제 칸에다가 발라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다라고 점유를 하는 등등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가 뭐 3 더하기 5 같은 거 적고 엔터를 치는 것도 잠깐만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프린트 호출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RET 게더 같은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보고 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우리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컨트롤러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박혀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름 자리에는 숫자 0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굳이 저 이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0 적고 엔터키를 쳐도 수집 행동을 고른 걸로 간주해 줘요. 그거는 나중에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프린트 호출식으로 열심히 출력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람 눈으로 보고 이 칸에 지금 자원이 5개 있구나. 여기 지금 0,-1이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적절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거 말고 자 여기는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돋보기도 꺼졌어. 당연스럽게도 이 게임은 당신이 키보드로 플레이하라고 만들어 놓은 과제가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래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칸 좌표가 몇 컴마 몇이지 같은 거를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면 계산하면 내 캐릭터의 좌표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기 위해 여기서는 이름을 2가지를 일단은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포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인포즈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까지 적고 점을 한번 찍고 살짝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미리 등재해둔 이 인포스 이름 사전에 등재해둔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 법한 적당한 이름들, 예를 들어 지금 몇 시니, 이 게임 언제 끝나니, 그 다음에 맥스 R 캐링이라고 적혀 있는 건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R이 리소스의 줄임말이겠죠 아마도. 이 캐릭터가 들 수 있는 자원의 최대치는 얼마니? 이거 아마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지금 세팅상으로는 위에서 봤던 그 12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목표인 내 캐릭터의 좌표를 알고 싶다라면 포지션 미와 같은 느낌으로 인포즈 이름 사전을 털면 당신이 지금 궁금해할 만한 그런 갖가지 데이터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캐릭터 좌표는 당신은 지금 0,-1일 것이고 저는 0,0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괄호 0 같은 거 하면 앞에 있는 것만 집어온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는 이제 뭐 넘버는 인포즈 호즈미 0과 같이 할당문을 실행하는 것도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 엔터 치면 이거 아마 수집 행동을 고른 걸로 간주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계산하면 숫자값 0 나오는 거니까요. 아무튼 수집 아까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정도까지 해서 당신이 직접 원래대로라면 .py 파일에다가 직접 수식 문장 적어가면서 구성했어야 될 만한 각종 상황들을 마치 우리 과제 넘버1 직접 플레이했었던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서 한번 튜토리얼 목표를 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5타니까 그 컨트롤러블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견학이 대충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째 설명서를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 말할 수 있어요. 1번째 설명서는 아까 전 거보단 조금 더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살짝 구경하고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구경하면 방금 전 봤던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들이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인 설명이 8페이지만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 여기 세계관 설정,
당신 캐릭터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중평면 세계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이런 규칙이 들어있어요.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게임? 자, 롤은 뭐 하는 게임입니까? 롤은 뭐 하면 이기는 게임이요? 그렇죠. 롤은 건물을 부시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뭐 CS가 뭐니 그런 거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만 부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백도어라는 게 만인의 매력을 뽐내는, 그 다음에 만인의 리포트를 유발을 하는 플레이 스타일인 거죠. 아무튼 간에 이 게임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원을 집어서 그걸 가지고 점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점 내지는 텔레포터를 짓는다든가와 같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지금 당신 혼자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50몇 명이 한꺼번에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만의 자원이 이렇게 5개씩 모여있는 자기만의 개인 평면들을 가져요. 그래서 내 수집을 하는 건 내 개인 평면에서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1도 받지 않고 언제나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전에 뭐 거점이 있네, 뭐 점유를 하네, 텔레포터를 짓네 그런 것들은 개인 평면에 따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공유 평면 위에다가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유 평면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의 개인 평면에 있는 자원을 수집을 해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거를 공유 평면에 있는 거점에다가 세이브를 해둔다든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수납을 해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걸 들고 새로운 거점을 짓기 위해 가서 사용을 한다든가와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할 만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스타일, 2가지 스타일을 제시를 하게 돼요. 자기 개인 평면에 있는 자원들을 열심히 긁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저장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집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누군가가 거점에 잔뜩 자원을 놔둘 거란 말이에요. 우리 50명이니까 50명이 한 번에 5씩만 저장만 해도 250만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장되어 있는 자원을 인출해서 이번엔 옆에 칸에 점유해야지, 이번엔 옆에 칸에다 텔레포터를 깔아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자 스타일, 이렇게 2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 스타일의 플레이어들은 거점이라는 중요한 시설, 수집가 친구들이 저장할 수 있고 작업자 친구들이 꺼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거점이라는 곳을 중심지로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게 돼요. 일단 거점은 0,0에 하나가 건설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지만 원한다면 새로운 칸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256,256 같은데 거점이 있다 칩시다. 난 지금 0,0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512칸을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포터라는 친구를 당신들이 얼마든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텔레포터가 여기도 건설돼 있고 저기도 건설돼 있다면 한 번 이동하는 거랑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력이라든가 그런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지불하고 텔레포터가 건설돼 있는 다른 칸으로 바로 워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 게임의 피상적인 목표는 제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일단 10,000초로 지정을 해두긴 했어요. 제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칸을, 공유 평면에 최대한 많은 칸을 점유를 하는 게 일단 공동의 목표입니다. 점유를 하려면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집가 친구들은 점유를 더 많은 칸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집을 해서 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친구들은 열심히 수납해둔 자원을 인출을 해서 새로운 칸으로 이동해서 거기다 점유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점유만 하다 보면 점점 거점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중간 거점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점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집가 친구는 저기 있는데 난 여기서 작업하고 있으면 새로운 자원을 얻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들 사이 또는 칸과 칸 사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텔레포터라는 친구가 추가로 도입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등등 해서 내용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었던 우리 컨트롤러블에서 직접 구경할 수 있었던 데이터들, 구체적으로 뭐를 볼 수 있냐와 같은 설명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RET 언더스코어 해서 직접 우리가 숫자 0, 1, 2, 3, 4를 골라가지고 엔터를 쳐서 0하고 엔터 치면 당신은 이번에 수집을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린 셈이 돼요.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총 10가지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각각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능력치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 능력치, 민첩성 능력치, 체력 능력치. 이번에는 이게 허위 매물이 아니라 진짜로 힘이 높은 친구들이 유리한 상황이 있고 진짜로 민첩 높은 친구들이 유리한 상황이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스타일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높은 친구들은 수집을 하는데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첩이 높은 친구들은 작업을 하는데 속도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후딜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이 게임은 선딜은 1도 없습니다. 내가 수집할 거야 하면 수집이 즉시 발생해요. 그 다음에 후딜만큼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하게 돼요.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등등등 그럭저럭 읽어볼 만한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살짝 아까 전에 제가 강조한 그거 부분, 후딜레이 시스템이라든가 기력 시스템 같은 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동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점점 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줘야 돼요. 문제는 이게 그냥 쉬면 4번 연속으로 쉬면 풀피가 되는데 거점 위에서 쉬면 회복 속도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거점에서 쉬어서 잠깐 회복하고 다음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잘 짜야 좀 더 효율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력 자체는 체력 능력치가 높으면 일단 기력의 만피가 올라가고 그에 비례해서 이게 최대 기력 비례의 회복이기 때문에 항상 4번 쉬면 만피가 되는 거니까 회복량도 올라가고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돼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 능력치의 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을 높이면 힘이나 민첩 중에 하나를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밸런스를 맞춰놔서 다양한 플레이를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마지막 모드 얘기까지 확인하고 다시 0번째 설명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둘게요. 당신 집에 가서 지금 controllable.py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직접 손으로 요거 내용 확인하면서 그럼 내가 25자원을 모으는 걸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이동하고 수집하고 이동하고 수집하고 이제 10개 다 모였으니까 그럼 이제 뭐 점유해갖고 다 소모해버리고 다시 옆칸 가서 들고 그 작업을 5번만 하면 클리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클리어를 하면 그 결과를 당신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런 결과 같은 것까지 확인하는 게 이 과제를 시작하는 방법에 지금 들어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그 중간 단계 이제 이 부분 지금은 컨트롤러블 같은 경우는 거긴 인풋 호출식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프린트 호출식이랑. 그래서 사용자한테 직접 이 게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0,0에 이렇습니다. 다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0 엔터 쳤으면 이번에 수집할래요 라고 리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버전의 캐릭터를 당신이 지금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과제 자체의 목표는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파이썬 코드로 적어놓은 내용을 실행을 해서 그 문장들을 실행해서 그러면 지금 내 칸에 지금 자원이 5개 있으니까 난 지금 수집을 하는 게 목표니까 나는 그럼 이번에 수집하겠다라고 리턴 0을 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분기 반복을 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과제들이랑 동등하게 당신만의 모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진행하면 지금 튜토리얼 시나리오가 총 5개가 들어있는데 우린 지금 가장 간단한 5번 수집하면 끝나는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py 파일을 여시면 이제 일단 조작 가능한 캐릭터가 아닌 내가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완성해 놓은 그 캐릭터를 게임에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플레이 해볼 거냐 역시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까지만 구경해 보고 퇴근합시다. 지금 압축 파일 여러 개 있잖아요.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얘가 몸통입니다. 세계관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어서 실행해 본 건 직접 조작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settings.py가 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이 게임의 모드, 지금은 튜토리얼 시나리오 1번을 플레이를 해본 거예요. 왜냐? 모드를 1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세팅들 할 수 있고, 이 임포트 문을 바꾸면 이제 당신이 파이썬 문장들 짠뜩 적어 놓은 거를 캐릭터를 투입을 시키는 게 가능하고, 뭐 그 정도까지 바꾸면서 다른 시나리오들, 지금 우리 수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점유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표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텔레포터 미리 짠뜩 만들어 놓고 저기까지 얼마나 빨리 가냐를 재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플레이하면서 그러면 지금 텔레포터가 잔뜩 있고 내가 저 멀리 있는 저 칸까지 가는 게 목표면 저기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도록 동선을 결정하려면 그걸 어떻게 파이썬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냐 같은 것들을 당신이 직접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은 후딜레이라든가 기력이라든가 그런 효율과 관련된 건 신경 쓰지 말고 저런 각각의 의사결정들, 저런 각각의 행동들을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퀘스트를 깰 수 있냐, 그 부분에만 일단 집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거를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을 반복적인 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름과 관련된 개념들이 다음 주 수업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 수업 중간고사 범위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게임 관련해서 지금 너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고 끝냈는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직은 모든 내용을 다 지금 그 9장짜리 설명서에 다 집어넣은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후속 설명서가 2개가 더 나갈 거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막 누구가 영등이냐를 재는 그런 경쟁 게임이라기보다는 내 인성을 뽐낼 수 있는 나만의 플레이를 일종의 컨셉질이라고 하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간단한 코드 구조 만들고 그런 것들을 50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밀어놓고 준비 시작해서 만초 동안 자유롭게 행동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넓은 칸을 최대 효율적으로 점유를 할 수 있냐를 마지막에 한번 F5 눌러서 구경해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얘 지금 퀘스트 깨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를 담아두는 파일을 몇 개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림 파일이 나와요. 우리 지금 0,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 한 칸을 점유를 했냐 안 했냐 같은 것들을 픽셀 단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비트맵 파일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블 클릭하면 지도가 하나가 빵 하고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1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주변 2칸만 손대면 되는 거니까 엄청 작은 그림이 나올 건데 이제 본 게임 50명이 한꺼번에 만초 동안 플레이를 하면 과연 해상도 얼마짜리 지도를 우리가 펼칠 수 있냐를 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텔레포터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제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스타일로 흘러갈 거니까 대충 여러 가지 상상해 보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일단 집에서 설명서들 요 2개 잘 읽어보시고 요 0번은 제가 다시 업로드 할게요. 지금 파일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서 그건 다시 업로드 할 테니까 변경된 내용 보면서 우리 지금 앞에서 수업에서 진행했던 느낌으로 직접 손으로 플레이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 나 튜토리얼 1번 이제 달인됐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직접 파이썬 문장 적어야 되는 새로운 모듈 이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캐릭터 모듈을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지금 무슨 수식 적을 수 있지를 직접 키보드를 쳐서 아까 전에 막 RET 언더스코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자동 완성을 적극적으로 당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전체 코드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점 찍으면 목록 튀어나온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목록 튀어나온다. 그 2가지만 기억한 상태에서 기억력에 의존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서 내용에 의존하면서 꾸역꾸역 나만의 캐릭터를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보고 시험 기간 동안 심심할 때 즐겨보는 시간을 앞으로 2주 동안 가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버전, 완벽한 버전은 2주 뒤에 그러니까 3주 차에
본격적으로 같이 만들어 본다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본 다음에.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해 두고 그럼 집에 갑시다.